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추세 분석. 다음은 추세 분석입니다, 여러분. 뭐 추세하면은 뭐 추세도 난 다 알아. 뭐 그러실 거예요, 그죠? 추세. 추세가요. 단기 추세가 있고, 중기 추세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기 추세가 있는 거예요. 다 추세 개념이 틀리고, 또 추세도 변합니다. 변하는 추세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뭐 잘 추세 개념 어느 정도 이런 거 아시겠지만, 어떤 저의 개념은 추세 긋는 방법, 기본적으로 방법이 있고요. 단기 추세가 있고요. 단기 추세의 개념, 중기 추세의 개념 똑같아요. 중장기 추세 개념이 있고요. 장기 추세 개념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추세를 일정 구간에 추세를 긋는 방법은요. 어떤 일정 구간에 상승하잖아요. 상승할 때 주가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찾는다. 그건 다 아시겠죠. 그 정도는, 그죠? 그 추세 깨면은 매도죠. 최소한 여기서 매도하셔야 돼요. 그죠? 나 중기 전략 아닙니까? 단기 전략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단기 전략으로 급등할 때 단기적으로 저점과 저점 연결해갖고 단기 추세에서 깨면은 여기서 매도하는 거죠. 그죠? 보이시죠? 단기 추세에서 그건 다른 측면이에요. 단기 추세에서 이렇게 형성해갖고 단기 추세에서 깨면 매도하고 중기 추세를 보면서 대응하는 거죠. 그죠? 여기는 어쨌든 추세 긋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니까. 그래서 중기 추세에서 추세를 이탈하면 당연히 이제 매도한다. 뭐 하락 전환이다. 뭐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할 때 추세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추세를 긋는다. 그래서 그것 따라서 지지선과 추세 하락 전환점을 찾아낸다. 뭐 그겁니다. 하락 추세는 뭐예요? 이제 거꾸로죠. 하락 추세는 봉차트의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추세 전환점을 찾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전환의 추세 전환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그게 추세 상향 전환하는 거죠. 전환하고도 이 경우에 보였지만 전환하고 또 쌍바닥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그죠? 그냥 쭉 가는 놈이 있고, 또 쌍바닥 비슷하게 나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이제 주가마다 다 여러 가지 성향이 있으니까 잘 보고 대응해야겠죠. 그죠? 하여튼 여기서는 하락 추세는 고점과 고점이 연결해서 추세를 찾아내고, 그 추세를 상향 전환할 때, 상향 돌파할 때, 전환점이 왔구나. 거기가 매수 타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세 걷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가 있고요. 중기가 있고, 중장기 추세가 있고, 장기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또 다르냐? 그래서 설명드린다면, 자, 처음에 단기 추세인데요. 단기 추세 바로 위는 뭐예요? 중기 아닙니까? 중기 상승 과정에서 단기. 중기는 뭐예요? 기준점이 뭡니까? 2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올라타서 상승하는 과정이에요. 그죠? 20일 깨면은 일단 중기 상승 사이클이 끝나는 단계죠. 그 단계에서 단기 추세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중기 상승 과정. 물론 이제 그 전에 큰 그 대세를 알아야겠죠, 여러분. 장기 라인이 우상향인지, 얘가 대세 상승 과정인지 살펴봐야죠, 그죠? 중장기 라인이 우상향인지 정배열 아닙니까? 그죠? 그 과정에서 이제 20일 깨면 중기 조정으로 들어가는구나. 이 전체적인 대세 판단 그렇게 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이 종목의 경우는 장기 이동평균선도 우상향, 중장기 라인도 우상향, 그죠? 20일이 우상향인 과정에서 단기 추세를 본다면 단기 추세는 어떻게 해요? 저점과 저점 연결한다고 했죠. 하락할 때는 저 정도 가면은 고점 연결, 상승할 때는 저점 연결, 그죠? 그렇게 반복하는데 그렇게 추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기 추세는 이렇게 찾아내고요. 중기 추세는 저점과 저점 연결해서 또 중기 추세를 찾아내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시사하는 건 뭐냐 하면은 대세 상승 과정에서 중기 상승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일 때 단기 상승 추세는 길다.
상대적으로 조정의 추세는 짧다. 그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매도할 때 매도해도 조만간 단기 하락 추세가 멈추고 곧바로 반등을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그죠? 곧바로, 왜냐하면 단기 추세는 짧단 말이죠. 다시 추세를 상향 전환하면 들어가야지 하고 준비를 하는 거란 얘기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팔 때 팔아주고, 단기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추세 이탈하면서 깨잖아요. 그죠? 그때 잽싸게 팔고, 단기 추세 또 돌아서면 또 잽싸게 사고, 이게 단기 매매 전략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 추세도 이렇게 살펴보고요. 저점 연결해서 추세 살펴보고, 그죠? 추세 깨면 당연히 도망가야 되고, 20일 이동평균선 깨기 전에 20일 이동평균선 깨기 전에 벌써 추세 개념이 깨져요. 20일 이탈할 때 파는 거 아니에요. 추세 개념 먼저 보고 거기서 지금까지 형성된 추세를 깨면 그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20일 깨면 무조건 팔래. 아니죠. 추세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동평균선보다는 추세 개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여기서는 다른 강의 쪽에 있는 내용인데 설명드리면요. 어떤 일정 구간에 저점이 형성돼요. 중간중간 저점. 그죠? 상승 과정에서는요. 직전에 저점이 안 깨요. 추세를 지키면서. 그죠? 추세를 지키면서 직전에 상승 과정에서 저점을 안 깹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깼잖아요. 그죠, 여러분? 깼잖아요. 왜 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 깨는 게 바로 하락 전환이에요. 추세도 깨지고, 직전에 저점을 깨고, 그죠? 22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이게 다 하락 전환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상승 과정에서 대응하는 방법에서, 그죠? 정배열에서 20일 이동평균선 우상향일 때는 단기 추세가 상승은 길고, 조정은 하락 추세는 짧고, 거기에 따라서 미리 대응하고 매수와 매도하는 전략을 세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중기 하락 과정, 역배열이네, 그죠? 역배열인데 역배열 과정에서 중기 하락이잖아요. 중기 거꾸로예요. 다 모든 게 같은, 역으로 하면 같은 얘기고, 뭐냐면은 중기 하락 과정에서는 하락이 길고 하락 추세가 길고 반등 추세 그죠? 그 일정 구간 내에 반등 추세가 짧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하락 추세는 길고 반등은 짧고, 또 하락은 길고 반등은 짧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락 추세에서는, 하락 과정에서는 매매를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요거 진짜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요거 먹을 게 반등할 때 먹을 게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도 무지하게 잘해야 먹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20일 하락할 때는 20일 하락하고 주가 밑에 있을 때는 가급적 매매를 하지 마셔야 되고, 보유도 하지 마셔야 돼요. 진짜 기가 막히게 스캘핑처럼 들어갔다 나와갖고 먹을 수는 있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20일이 우상향일 때는 상승이 길고 조정이 짧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일순간 어떻게 매매를 잘못 들어갔더라도, 서로 사자마자 깨졌더라도 놔두면 내가 산 가격 위로 올라간다고요. 상승 과정에서는. 근데 이런 하락 과정에서 잘못 들어가면 바닥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안 팔면. 그러니까 매매할 때는 항상 정배열, 그죠? 장기라인 우상향, 20일 이동평균선 우상향, 이런 종목만 제가 하라고 항상 강조 드리죠. 그죠? 역배열도 저도 들어가긴 해요. 그렇지만 그거 잘 조심해야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그 횡보, 박스권은 상승 길이가 길었다가 하락 길이가 길었다가 반복해서 예상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거는 언제든지 추세를 보는데 단기 이제 상승 추세, 하락 추세가 어느 쪽이 길다 짧다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 개념에서, 추세 개념도
변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처음에 저점 연결하면 처음에는 이런 추세로 형성됐다가, 그죠? 그다음 또 상승 과정에서 이런 추세로 바뀌고요. 마지막 그 급등한 타임에서 이런 이제 보통 3번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3번. 갖고 3번 바뀌면 마지막 추세에서 버리지 않으면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추세 개념도 상승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 추세 개념은 두 번 내지 3번 변하는 게 정상이며 추세의 각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파라집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장기 상승 과정 중 중기 조정 추세 그거죠? 중장기 상승 과정이 뭐예요? 89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가는 89가 우상향 가는 그 상승 과정이 중장기 상승 과정. 그 과정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이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의 추세를 얘기합니다. 그죠? 이 경우가 바로 89는 우상향인데 20일은 우하향이란 말이죠. 이 경우에 추세 개념이 또 바뀌어요. 한 번 바뀌고 또 2번 이렇게 추세 개념을 몇 번 줘요. 고점과 고점 연결하면서 하락 과정, 그죠? 또 다른 추세 이런 것도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여기서 보시면 89일과 21선이 수렴하면서 올라타고 또 새로운 상승각도 보이는 것도 보이죠? 예. 여러분들 제가 설명드린 거 쭉 보면은, 그죠? 여기도 그게 있네, 여기 있네, 그거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여기서 시사하는 건 이 장기 라인도 우상향이고 중장기 라인이 우상향일 때, 그죠? 상승의 추세는 길잖아요. 그죠?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는 길고 이 조정 추세, 하락 추세는 짧다는 거죠. 그 언제든 다시 또 장기 라인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하고 조만간 수렴이나 이런 것을 겪으면서 조만간 또 중장기적인 상승이 기대된다. 또 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추세 개념에 따라서 이제 매매 전략은 따로 그런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중장기 상승 중 중기 조정의 하락 추세는 비교적 짧다. 그죠? 대세 상승 과정에서 중장기 대사가 상승이면 조정 기간이 짧고 일순간 조정 보고 또다시 대세 상승으로 가는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면 대세 하락 과정의 종목을 살펴보면요. 기아차의 경우네요. 그죠? 기아차. 대세 하락이 뭐예요? 장기 라인이 우하향. 그죠? 이제 아시겠죠? 그죠? 233, 377 라인이 우하향인 종목이 꺾이면서 그게 대세 하락이죠. 이제 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중장기 라인이 하락한단 말이에요. 역배열 아닙니까? 그건 이제 20일과 89가 이제 이격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까 배운 확산 아니에요? 확산. 완전 역별의 확산. 그죠? 확산의 단계를 거치고요. 그리고 이제 파동을 그려가면서 이제 하락과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을 반복하면서 지금까지 저항으로 작용했던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네요. 근데 20일 돌파하기 전에 상당 기간, 그죠? 횡보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해서 한번 반등하려고 시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놈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2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면 들어가야지. 그죠? 바닥권에서 이제 다중바닥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올라가려는 시도란 말이에요. 역배열에서도. 그러다가 20일 돌파하네?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역배열에서는 먹을 게 적다.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들어간 다음에는 이 추세 개념을 꼭 살펴봐야 돼요. 저점 연결하면서 추세. 그죠? 추세 개념 결국 짧죠. 이 단기 반등 추세가 짧기 때문에 또 제가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뭐 34나 55나 그죠? 더 올라오면 89나
이런 데서 설령 더 오르더라도 거기서 얻어맞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깨지나 중요한 자리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추세 보면서 그 추세를 이탈하면 매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사하는 건 역배열 대사하락 과정에서 저기 중기 상승 추세. 중기 상승 뭐예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인 거. 그죠? 이 기간이 되게 짧다는 얘기예요. 짧습니다. 매매는 추세를 보고 매매를 합니다. 그죠? 그 최소한 20일 이동평균선을 깨면은 매도죠. 예? 추세를 이탈하면 당연히 매도해야 되고요. 예? 보통 여기서 잘 매도를 못 하더라고요. 예? 깨다가 올라갈까봐 매도 못 하는데, 그래도 역배열인데 20일을 깨는데, 이거 잘못 들어갔어. 나 손실 보고 못 팔어. 해면은 계속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역배열에서 또 다시 또 20선 깨면은 아니 이 바닥 끝까지 가는 겁니다. 팔 때 잘 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추세 깰 때 매도해야 되고요. 20일 깰 때 매도해야 되고. 그죠? 장기라인 하락하는데 아직도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하여튼 머나먼 세월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그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되죠. 원천적으로 이런 거 그런 자신이 없으면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이건 매수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하고 중장기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중장기 89선, 그죠? 거기서 중기 상승 과정, 20일이 상승하는 과정은 비교적 매우 짧다 이거죠. 뭐 그거 결국은 이제 중장기 하락 과정, 그죠? 중기 이동 평균도 20일도 하락, 장기도 하락, 20주도 하락, 89선, 그리고 20일도 하락. 당연히 하락 추세가 길죠. 그죠? 하락 추세는 길고 반등은 짧고. 대세 상승 과정은 뭐예요? 상승은 길고 하락 추세 짧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아니에요. 그죠? 추세 개념이 이제 역배열에서 중장기 다 이제 역배열인데 반등 추세는 짧고 하락 추세는 길다. 그러니까 정배열에서 대세 상승 과정에서 다 모든 것을 거꾸로 보면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은 이제 중장기 추세죠. 중장기 추세. 중장기 추세는 뭐예요? 89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가는 단계죠. 그죠? 그 추세, 저점 연결하고 89일을 지지하는 그 89일 이동평균선 이탈하지 않으면 그러한 추세 개념으로 중장기적인 추세를 찾아냅니다. 그 과정에서 그죠?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하고 조정 들어가고 상승하고 조정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자 진하게 안 했는데 20일이 그죠? 중간에 보시면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20일이 이렇게 상승하고 조정 보고 상승하고 조정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20일 이동평균선이 그죠? 그러니까 중장기 라인이 우상향일 때 마찬가지로 어저께 말씀드렸지만은 20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은 길고 조정이 짧고 그러니까 주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장기 대세 라인이 우상향일 때 중장기 대세죠. 이게 큰 저점과 89일 이동평균선 기점으로 봐서 그런 중장기 추세가 길다는 거죠. 상승 기간이 무지하게 길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나 20일도 귀찮고 바쁘고 해외 다녀야 되고 하는 분들은 난 대세 상승 과정에서 중장기적인 전략으로 갖고 매매할 거다. 그런 전략으로 하시는 분은 해야 돼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세 상승 과정에서 89일 이동평균선을 주가가 올라타면 그때 사고 89일이 안 깨면 20일이 깨든 말든 난 보유하겠다.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워서 대응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여기서 시사하는 건 대세 상승 과정에서 89일 중장기 대세 상승 기간은 길다. 거꾸로 조정 기간은 짧다는 얘기죠. 그죠? 상대적으로 대세 상승 기간은 중장기 조정 추세도 상대적으로 짧다. 추세는 뭐예요? 고점 연결해서 추세를 찾아내고 그죠? 또 장기 라인까지 왔네요. 그죠? 결국은 또 새로운 대세 상승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중장기 추세가 대상승 과정에서는
상승이 무지하게 길고 조정은 상대적으로 짧다. 그죠? 또 이것도 뭐 대세 하락 과정도 있겠죠. 또 당연히. 그죠? 대세 하락 과정, 장기 라인 233하고 377 라인이 우하 하향일 때가 대세 하락 과정인데, 예, 여기서 중간중간 경우에 따라서 89일이 돌아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장기적인 상승 과정인데 당연히 짧겠죠. 예? 상승 과정이 짧다. 어떤 중장기적으로 당연히 짧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추세 개념은 잘 보고 장기 라인은 또 결국은 각종의 이동평균선이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거라는 것을 미리 아시고 대응하고 결국은 반등이 짧다는 것을 각오하고 들어가서 여차하면 도망간다. 그걸 각오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판단 잘 하셔야.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역배열에서 120 이동평균선 경기선을 돌파하니까 잘못 생각하면 장기 대상승으로 착각한단 말이죠. 아닌데, 그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당일 상승이니까 난 이제 가지고 있을래. 뭐 이런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하락하면 아이 밀리고 올라가겠지. 놔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군요. 전저점도 깨고 막, 그죠? 전저점 깨고 전저점까지 내려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이죠, 그죠? 제 이론이 더 정확하다는 얘기죠. 120 갖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장기 대세는 최소한 377까지 봐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장기 하락 과정 같은 개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그거죠. 장기 추세 개념. 장기 추세는 뭐예요? 377, 233, 233, 377. 그 라인의 저점이죠. 그죠? 중간에 조정과 상승이 반복하면서 무지하게 상승하고 조정기간 또 있고 상승기간 있고 조정기간 있고 상승기간 있고 조정기간 있고 그죠? 중간중간 이 과정에서 상승이 길고 조정이 짧고 상대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장 큰 장기 라인을 기준선으로 해서 저점과 저점 연결할 때 결국 377 라인이 지지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죠? 물론 377까지 무조건 간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런 장기적인 추세를 본다면 당연히 길죠. 그죠? 이런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있고요. 당연히 하락 과정의 장기 추세는 큰 추세가 있어요. 큰 추세. 그러니까 ABC 파동이 보통 하락 파동이 있거든요.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추세 개념이 두 번 있어요. 두 번. 통상. ABC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 개념이 크게 두 개 있다. 장기적인 추세 개념입니다. 그래서 추세에도 여러 가지 추세 걷는 방법과 그죠? 추세의 개념도 대세 상승 과정과 하락 과정, 그다음에 단기, 중기, 중장기, 장기 추세가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죠? 상승 과정에는 단기 추세가 상승이 길고 짧다, 조정이 짧다.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어디서 살 거냐, 어디서 팔 거냐 추세 보고, 그죠? 그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뭐 이동평균선도 보고 수렴 확산 보고 대세 판단하면서 그죠? 추세 개념 보고 마지막으로 들어갈 거냐, 진입할 거냐, 말 거냐. 처음에 어디서 팔 거냐. 얘가 대세 상승 과정이냐, 대세 하락 과정이냐. 그죠? 중장기적으로 대세 상승 과정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하락 과정이냐. 중장기도 상승인데 중기적으로 하락 과정이냐. 그래서 뭐 그죠? 20일까지 우상향이면 25일 이동평균선이 상승하다 조정 보고 상승하다 조정 보고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뭐 과정이 어떤 거냐 이거죠.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세 판단하고 그죠? 대응하고 대세 상승 과정에서는 얘가 쭉 올라가다가 조정이 일단 짧고 언제든지 다시 돌아서서 직전 고점 돌파했구나. 그런 전략으로 다시 저점 매수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 거다 이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으로서 제2파동 투자 전략 전문가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들으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